안녕하세요. 상가의 정석 김 실장. 조 실장입니다. 오늘은 선능력 1번 출구 메인 상권에서 매출 1위를 올리고 있는 신동궁 감자탕 집을 방문을 해 보았고요. 저희가 방문했던 영상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우리 예비 창업자들이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지도가 나오고 있죠. 선능력 1번 출구 메인 중에 메인에 위치해 있고요. 강남에서 거의 오피스 상권으로는 1등인 상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는 지금 1등하고 있는 신동궁 감자탕도 매출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궁 감자탕을 네이버에 쳤을 때 총 4, 5점까지 나와 있어요. 모든 게 다 직영점이거든요. 저는 이것도 좀 벤치마킹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직영점으로 운영함으로써 장점은 뭘까요? 레시피가 유출이 될 수가 없다. 레시피를 일단 지킬 수 있고요. 그리고 희소성. 찾아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맞습니다. 예전에 대표적인 예로 노티드 도넛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서울에만 와야지 그곳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백화점에 다 입점이 돼 있고 심지어 배달도 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떨어짐으로써 거기가 많이 좀 이제 방문객도 줄어들고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 희소성의 가치를 지키는 것도 벤치마킹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건축물 대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에서 보이다시피 여기는 지금 위반 건축물로 돼 있어요. 건물에는 딱히 위반 사항이 없는데 지금 1층 여기 신동궁이 사용하는 공간에 위반 건축물이 있어서 이거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드리겠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기계식 주차 열대로 돼 있어요. 근데 예전 주차장이다 보니까 주차가 너무 불편해요. 차가 소나타급까지밖에 들어가질 않거든요. 근데 이게 주차가 중요하겠습니까, 여기가? 맞아요. 다 맛을 보고 찾아오는 곳이고, 또 여기는 테이블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와서 술을 마시기 때문에 네네. 주차는 한 대도 될 수 없다고 해도 여기는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맞습니다. 위치가 어차피 오피스 상권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다 차를 끌고 올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게 되시면 여기가 1층 지금 188.98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평수로 한 사람은 57평 정도 됩니다. 여기가 공급 면적이 57평인데 전용 면적을 저희가 55평으로 잡고 있어요. 이유는 아까 불법 건축물이 그 앞에 원래는 테라스 공간인데 그곳을 다 막아서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테이블 4개를 다시 놓았거든요. 그래서 55평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55평을 기준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계산을 했을 때 평당 180만 원으로 따졌을 때 저희가 9,5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를 방문했을 때는 여기가 좌식 테이블이었습니다. 근데 일하시는 분도 너무 힘들고 사장님들도 사실 앞바다리 하고 밥을 먹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별로 좌식 테이블은 안 가고 싶어지는 맞아요. 곳이긴 한데 다행히 몇 년 전에 여기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그냥 지금처럼 이제 테이블석으로 다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변경을 해서 지금은 먹기가 참 편하게 돼 있고요. 뒤쪽으로 또 넘어가게 되시면 저희가 외부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요. 동영상하고 입지를 보시면 여기 지금 동영상에 보이시는 앞에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죠. 지금은 여름에 저희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열려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가 불법 건축물이고요. 뒤쪽으로 맞은편으로 보게 되면 바로 앞에 배감순대가 있어요. 여기도 굉장한 맛집이죠. 엄청 유명하죠. 순댓국집인데 여기도 거의 예약을 받지도 않고 줄을 서서 먹는 곳인데 여기도 그 배감순대도 마찬가지고 신동궁도 마찬가지고 대단한 맛집임에도 불구하고 예약제가 아니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배감순대는 먹으려면 출근하면서 10시, 9시에 써놓고 11시부터 입장을 하기 때문에 11시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것도 벤치마킹 포인트라고 봤거든요. 요즘에 일부러 돈을 주고선 줄을 서는 알바를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처음 오픈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앞에 줄을 서 있으면 저라도 솔직히 호기심에 저기는 뭔데 저렇게 사람이 줄 서 있어? 맞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하나의 벤치마킹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한번 신동궁 준비하다가 아는 건데 여기가 20년 전에 맛대맛에 나오게 됐죠. 맞아. 네. 그래서 이게 그때 빵 한 번 맞아요.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번 역삼동에 있는 본점이 한번 빵 떠서 굉장히 유명해졌었는데 그 자리에 지금 오피스텔이 들어와 있고 그 옆으로 신동궁은 옮겨서 건물을 지어서 아직까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여기가 이제 최초의 뼈구이를 맞습니다. 하는 것으로 해서 맛대맛에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도 뭐 뼈구이집이 있기는 하지만 이 신동궁만의 이 매운맛, 감칠맛 나는 매운맛을 내는 곳은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지금까지 유지한 것도 사실 되게 대단한 부분이고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매장을 이제 많이 내주지 않고 직영점으로만 몇 개만 운영을 하는 게 혹시 그래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벤치마킹 포인트 세 번째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디어를 적절히 이용을 하고 요즘에 또 다시 한번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도 인스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여기가 다시 한번 부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매출이 뭐 거의 평균 매출이 한 4억 정도 되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또 여기가 또 24시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1위답게 그 정도의 매출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좌석이 여기가 총 31개. 네. 테이블로는 31개, 좌석수로는 124석 정도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을 기준으로 저희가 7바퀴, 여기가 지금 24시간이거든요.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7테이블 정도 돈다고 생각했을 때 객단가는 6만 원을 잡았어요. 점심시간에는 해장국 손님이 더 많을 것이고 3명이서 갔을 때 뭐 뼈찜 소자 하나 먹고 중짜 하나 먹고 뭐 술 먹고 볶음밥 먹고 이렇게 했을 때 6만 원 정도 나온다고 봤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을 계산을 했을 때 4억 정도로 계산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올 네.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매출이 높을 때는 저희가 찍어봤을 때 5억 8천까지도 나왔거든요. 근데 신라 호텔이 6억입니다. 한 달 매출이. 신라 호텔과 같이 매출을 찍고 있기 때문에 신라 스테이. 네. 신라 스테이. 네, 신라 호텔이 아니고 강남역에 삼성역에 있는 신라 스테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갔을 때 가장 불편한 게 뭐였죠? 시끄러운 거. 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사람이 많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화장실이 여기가 테이블 수가 31개고 좌석 수가 124석인데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고 또 여기가 남녀 공용이에요. 그래서 참 그 부분은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누구 하나가 화장실에 실수를 해버리면 그쵸. 끔찍합니다. 사실 여름에 더우니까 소주보다는 맥주를 마시잖아요. 맥주를 마시면 무조건 반사적으로 화장실에 가게 돼 있는데 이 점이 진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희 사무실 바로 옆이라서 가서 볼일 보고 올 뻔했어요. 근데 들어가는 사람 기다리다가 앞에 보면 항상 한두 명씩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들어가게 되면은 메뉴판이 바로 앞에 나와 있거든요. 메뉴판으로 보시면 대략적인 가격이 사실 비싸지 않아요. 여기가 가격으로만 따졌을 때 뭐 숯불구이가 가장 비싼데 숯불구이가 대짜가 48,000원이고요. 점심 메뉴 같은 경우는 다 균일하게 10,000원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에요, 가격. 맞아요. 뭐 맛집이라고 해서 우리 집이 대단하다고 해서 막 크게 가격을 올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게 되시면 반찬은 뭐 간단한 고추 그리고 뭐 장 나오고 백김치 나오고 깍두기 나오는데 여기 그 백김치도 굉장히 맛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기본적으로 감자탕 집인데 옆에 가면 2인당 하나에서 이렇게 국물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감자탕 국물을. 이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좀 야박하게 하나 줄 수도 있는데 여기는 맞아요. 3인이든 뭐 4인이든 가면은 2개를 딱 줘서 그 부분도 사실 좀 여기는 인심이 후하구나 뭐 약간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맹탕 국물이 아니고 또 시래기도 튼튼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운 국물 먹으면 매운 뼈찜을 먹으면서 뼈구이를 먹으면서 이거 한 번씩 들이키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먹은 대망의 뼈 숯불구이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벤치마킹 포인트라고 봤어요.
왜냐면 뼈 숯불구이 사실 맵잖아요. 많이 매워요. 저처럼 맵찔이들은 이제 여기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좀 매운데, 이 샐러드, 앞에 보면 이 샐러드가, 그 매운맛을 확 잡아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조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샐러드가 원래는 몇 년 전에는 그냥 계속 무한으로 제공이 됐었는데, 뭐 메뉴가 매우니 어쩔 수 없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샐러드를 이제 너무 많이 시켜 먹으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유료로 바뀌었어요. 이제 물론 가격이 1,000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추가를 해서 먹고 싶을 정도의 맛이 샐러드도 굉장히 맛이 있고 맞습니다. 이 뼈 숯불구이랑 먹을 때 같이 먹는 그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굉장한 포인트죠. 내 음식의 단점이죠. 매운 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메뉴 구성을 함으로써 항상 발전하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추가해서 드세요. 1,000원밖에 안 합니다. 이거 없으면 못 먹어요. 그래서 저희는 벤치마킹 포인트 4번으로 메뉴의 구성을 봤고요. 여기 이제 볶음밥이 있는데 사실 볶음밥은 뭐 특별한 맛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 사람은 또 마지막에 볶음밥 먹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냥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그냥 밥 자체는 뭐 특별한 뭐 메리트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국물에 같이 비벼 먹으면 또 그 맛이 또 배가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항상 탄수화물을 넣어주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마무리 지어줘야 됩니다. 밥으로. 탄수화물을 먹어서 하루를 바로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그냥 감자탕 국물의 볶음 맛인데 이 소스와 함께하면 좀 특별해지니까요. 한 번쯤은 드셔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해서 본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예비 창업자들이 이 신동궁을 보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1번은 레시피에 대한 유출이 없었다. 그래서 비슷한 것들이 생겼지만 이 맛을 정확하게 따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독보적으로 이 위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희소성. 사실 요 정도 매출이 나오고 요 정도가 되면은 직영점 말고 가맹점을 늘려서 더 돈을 많이 벌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희소성을 지키면서 자기들의 레시피도 지키고 가게의 이미지도 지켰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드의 노출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다. 맛대 맛에 나와서 사실 뼈 숯불구이라는 메뉴 자체를 알고 계셨나요? 저도 뭐 이런 메뉴는 사실 여기 말고는 네.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미드의 노출을 누구나 먹고 싶은 메뉴를 개발을 해서 노출을 시킴으로써 굉장히 활용을 잘 했고, 지금은 또 신세대가 좋아하는 인스타그램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미디어의 활용을 잘 하는 업종으로 보인다가 두 번째였고요. 그 세 번째는 메뉴의 단점을 알고 구성을 잘 했다. 그래서 뼈 구이 같은 경우는 국물도 같이 내어주고, 그 다음에 샐러드도 같이 구성을 함으로써 굉장히 조화롭게. 네, 조화롭게 먹을 수 있다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도 많고 시끄럽고 한데도 뭔가 이제 요청사항이 있을 때 굉장히 빠르게 그 부분을 해결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한 장점이라고 보고, 또 여기가 예약제가 아니라 이제 줄을 서야 되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항상 거기 가면 늘 바글바글해요. 앞에 가면 늘 대기하고 있고, 거기 앞에 이제 뭐 대기자 수 보면은 뭐 기본 막 6테이블, 7팀, 8팀 이렇게 있고, 그럼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여기를 방문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또 맞아요. 뭔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 하면서 또 가보고 싶게끔. 저도 그런 그렇거든요. 느낌. 맞아요.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안에 손님이 아무도 없으면 이게 맞나 싶어서 그냥 아는 가게로 가게 되고, 맞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줄을 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일부러 신생 업체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선 줄을 서는 알바를 구하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증빙이 된 마케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 신동궁을 보면은 가장 생각이 드는 게 역시 맛이구나. 그래서 맞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이 이제 준비를 하실 때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이 메뉴가 이제 맛있는 메뉴냐 그 맞아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여러 가지 또 여기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 요소들을 또 같이 한번 참고하면서 예비 창업을 준비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다른 지역 또 매출 1위 하는 곳을 방문을 해서 직접 먹어보고 그 분위기를 한번 보고 또 매출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이 매출까지 도달을 했는지에 한번 뭐 작게나마 분석도 해보고 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